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상설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유혈 충돌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범죄와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양국의 온도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5월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순방 중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평화와 안보, 번영 등의 양국의 공동 목표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주창한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아이언돔 미사일 개발 및 구매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하마스가 휴전을 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합의로 돌아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란 핵합의는 장기적으로 이란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말라를 방문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격상을 위해 예루살렘 주재 영사관을 재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외교 채널이었던 예루살렘 주재 미국 영사관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폐쇄했던 곳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 관할 구역에 팔레스타인 미국 영사관 재개관에 반대한다며 제3의 장소 또는 대체기관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무력 충돌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를 재건하기 위해 원조와 백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 7,500만 달러의 개발경제 원조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550만 달러와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유엔기구를 통해 3,2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총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6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도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150만회 분량의 백신 기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마스가 재건 지원을 통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영내 파트너들과 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기금이 하마스에게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상설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가운데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상설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총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양측 충돌에 따른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특별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원지구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상설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설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사 요구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특별회의와 결의안은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 팔레스타인을 강하게 지지해온 이슬람 협력기구 국가들에 의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충돌하는 동안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고 민간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고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적이라면 이러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바첼렛 최고 대표는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 무차별적으로 로켓포를 발사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협력하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노골적인 반이스라엘 편견의 한 예를 보여줬다며 이사회가 집단 학살 테러 조직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도 군사적 행동은 국제법에 따라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반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직적 억압과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마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적법한 저항이었다며 이스라엘의 즉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간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에서는 248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유혈 충돌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범죄와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무력 충돌이 휴전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선동과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주말 동안 미국의 뉴욕, 휴스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90회가 넘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독일의 베를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폴란드의 바르샤바 등지에서도 수천 명이 운집한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규탄 시위는 유대인 혐오 범죄로 이어져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영국에서 267건의 반유대주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도 유대인을 겨냥한 각종 폭력 행위가 발생해 유대교 회당이 훼손되고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유대계 미국 시민단체는 이번 충돌 사태 이후 반유대주의 폭력이 증가한 원인이 SNS상에서 번지는 반이스라엘 선동의 영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스라엘과 연관지어 이스라엘 건국이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표현인 코비드1948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유대계 미국 시민단체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기간 중에 미국 내 반유대주의 폭력이 평년 대비 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진보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일부 미국인들의 폭력적 행동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은 최근 연간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 달하는 이스라엘 국방비 지원 규모를 비판하면서 이 돈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폭력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자 각국의 수장들이 직접 나서 유대인 공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대인을 향한 공격은 비열한 행위이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지난 16일 런던에서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친 남성 4명이 체포되자 우리 사회에 반유대주의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화된 안보 환경을 돌파할 새로운 모사드 수장을 임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신임 모사드 수장의 제일 임무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4일 이스라엘 외교와 안보 현안에 관여하는 정보기관 모사드의 신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부국장을 임명하면서 신임 국장의 제1의 임무는 이란의 핵개발 저지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국장은 2019년부터 부국장으로 재직하며 이란 핵개발 관련 첩보 활동과 지난해 8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의 수교 지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사드는 이란 핵과학자인 모셴 파크리자대의 암살 사건과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폭파 등 다양한 해외 작전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르니아 국장은 5년의 임기 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미국 이란 핵합의 복원, 가자지구 분쟁 등 대외 환경의 악재를 돌파해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